명절 끝자락, 기름 냄새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거실에서 철저히 유령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 라며 제 손을 맞잡던 시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손님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얼음장보다 차갑게 식어버리던 그 찰나의 공기를 기억합니다. 칭찬에 탈을 쓰고 비수처럼 꽂히던 그 나직한 속삭임들. 내가 우리 집안 문턱을 넘은 뒤로 재수가 없다는 그 독설은 멍멍한 이명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침묵하는 자의 편이더군요. 지옥 같던 의심의 터널을 지나 다시 그 집 담장 앞에 섰을 때 제 손에는 눈물 젖은 행주 대신 당신들의 추악한 두 얼굴이 담긴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악으로 하얗게 질린 당신들의 눈동자를 마주하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쳐놓은 거대한 거짓의 그물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는 것임을 말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인한 정서적 학대, 그리고 인자한 미소 뒤에 감춰진 소름 끼치는 이중성. 며느리라는 이름의 죄인이길 거부하고 제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떨리는 손으로 진실의 버튼을 누른 한 여자의 처절한 기록. 가장 믿었던 사람의 선의가 당신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담장 너머 깊숙이 숨겨진 그날의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어머, 얘 서윤아 갈비찜 색깔이 왜 이렇게 거무죽죽하니? 우리 진혁이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친정에서는 원래 이렇게 투박하게 음식을 차리니? 엄마, 난 괜찮은데?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어. 서윤아, 오늘 새벽부터 전 부치느라 고생 많았지? 얼른 앉아서 좀 먹어. 그래. 아들 입에 맞으면 됐다. 나는 그냥 우리 귀한 아들 건강이 내 목숨보다 소중해서 하는 소리지. 내가 설마 고생한 며느리 나무라겠니? 서윤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명절 저녁, 노란 전등불 아래 온 친척이 모인 식탁은 겉보기엔 기름진 음식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조인숙 여사는 인자한 미소를 띠며 서윤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을 하나하나 품평하기 시작했지요. 칭찬인 듯 조언인 듯 교묘하게 섞인 비수들은 언제나 서윤의 친정이라는 아픈 구석을 건드려야 끝이 났습니다. 서윤은 밥을 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숟가락을 놀렸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는 식탁 끝머리 차가운 국그릇 옆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선 서윤의 등 뒤로 과일을 깎아 먹으며 하하호호 웃는 거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남편 진혁은 어머니의 안마의자가 되어 우리 엄마 고생하셨네라며 어깨를 주무르고 조 여사는 아유 시원하다. 우리 아들이 최고네라며 애교 섞인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불빛은 주방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차가운 개수대 앞에 홀로 서서 기름때 낀 그릇들을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가족일까? 아니면 명절마다 불려오는 이름 없는 일꾼일까?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찬물보다 단 한 명도 주방을 들여다보며 서윤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그들의 지독한 무관심이 서윤의 가슴을 더 시리게 얼려버렸습니다. 설거지 물소리에 묻혀 서윤의 작은 한숨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던 지독하게 외로운 명절의 밤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밖에서는 서윤을 하늘이 내린 딸 같은 며느리라고 칭송했습니다. 경로당에 갈 때면 서윤이 지어준 보약이라며 비싼 영양제 박스를 흔들어 보였고 동네 사람들은 서윤 씨 같은 며느리 만난 건 조 여사 전생에 나라를 구한 복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죠.
하지만 대문 안의 진실은 소름 끼치도록 달랐습니다. 조 여사는 서윤과 단둘이 남겨지는 순간 한 번도 서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너 혹은 얘라고 낮게 깔아 불렀고 서윤이 하는 모든 움직임에 소리 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윤이 거실 바닥을 닦고 있으면 조 여사는 그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마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구 위를 쓱 훑으며 혀를 차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서윤에게는 채찍질보다 아팠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지막하게 뱉는 무시와 한숨.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우리 진혁이가 눈이 참 높았는데. 라고 읊조리는 그 독백. 조 여사는 서윤이 빨래를 널고 있으면 슬그머니 다가와 수건 하나를 낚아채듯 다시 털었습니다. 이걸 빠느라고 빤 거니? 떼자국이 그대로네. 친정 엄마가 살림을 이렇게 가르쳤어? 서윤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면 조 여사는 승리감에 도취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짓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서윤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가장 고통스러운 정서적 형벌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대추차를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던 찰나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조 여사가 남편 진혁을 앉혀놓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발을 뗄 수 없었습니다. 쟁반 위 대추차의 김이 서윤의 얼굴을 적셨지만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안방 안에서 들려오는 조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 서윤 앞에서 쓰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목소리였지요. 진혁아, 내가 정말 너 보기 미안해서 입이 안 떨어진다. 서윤이가 어제 내 방에 들어와서 그러더구나. 본인 친정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으니까 나보고 노인 요양원을 좀 알아보라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서러운지 잠 한숨을 못 잤다. 내가 이 집에서 짐짝밖에 안 되는 거니? 서윤은 쟁반을 든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요양원의 요자도 꺼낸 적 없는 서윤이었지만 조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명령기를 펼치고 있었지요. 서윤은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남편 진혁의 거친 숨소리에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튀어나온 진혁의 눈빛은 불길처럼 살벌했습니다. 서윤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한테 요양원을 가라고 했다며? 내가 그러고도 내 아내야?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서윤이 진혁 씨, 그게 아니야. 들어봐. 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진혁은 됐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아. 라며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윤의 결백은 어머니의 눈물 젖은 목소리 앞에 힘없이 무너졌고 그날 밤 서윤은 평생 쌓아온 신뢰가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며칠을 죄인처럼 숨죽여 지내던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저 인자한 미소와 눈물은 모두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라는 것을요.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무참히 짓밟힌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서윤은 위험하고도 슬픈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습니다. 조 여사가 경로당에 간 사이 서윤은 홀로 거실 한복판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일구려 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감시와 모략이 판치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작고 검은 기계,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굽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조 여사가 평소 텔레비전을 보며 즐겨 앉는 소파 옆 육중한 나무 장식장 및 좁은 틈새에 그 작은 기계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먼지가 손등에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혁 씨,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제발 알아줘. 제발. 이 기계가 내 진실을 대신 말해주길 바랄 뿐이야. 서윤은 속으로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도청이라는 행위가 주는 도덕적 부채감보다 사랑하는 남편이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평생 거짓의 늪에서 아내를 증오하며 사는 것이 더 큰 비극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장식장 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섰습니다. 붉게 깜빡이다 사라진 녹음기의 작은 불빛. 그것은 서윤의 마지막 희망이자 이 지옥 같은 연극의 커튼을 닫을 유일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일부러 친정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집을 오래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잠들어 고요한 거실에서 몰래 녹음기를 회수해 화장실 문을 잠그고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서윤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녹음기 속 조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에 기운 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우이 지혜와 나누는 대화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고 잔인했습니다. 예, 지혜야, 어젠 내가 유양원 얘기로 진혁이 앞에서 한바탕 쇼를 했더니 글쎄 걔가 서윤이한테 이혼까지 들먹이더라니까. 역시 피는 못 속여.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 여우 같은 년 제 발로 나가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집 재산 절대 그 집안 식구들한테 못 주지. 서윤은 이어폰을 뺀 채 한참을 변기 위에 앉아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정이 실은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 짜여진 거대한 무대였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습니다. 서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남편의 귀에 직접 들려줄 그날만을 기다리며 서윤은 조용히 반격의 시나리오를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녹음기 속의 추악한 진실을 확인한 서윤의 다음날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서윤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시어머니의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정갈하게 썬 전복과 은은한 인삼향이 주방을 채웠지만 서윤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 있었죠. 조 여사는 여전히 아들 진혁 앞에서 뒷목을 짚으며 가련한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진혁아, 내가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구나.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 내가 이 집에서 눈칫밥 먹으며 얼마나 더 버티겠니? 조 여사는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혁은 그저 서윤을 원망 섞인 눈으로 쏘아붙이며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윤아,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넌 사과 한마디가 없니?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냉소를 삼켰습니다. 어머니, 속이 안 좋으시면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셔야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예약해둘 테니까 아가씨도 오시라고 해서 다 같이 결과 듣기로 해요. 서윤의 의외로 덤덤하고 단호한 반응에 조 여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울며 불며 매달렸을 며느리가 저토록 차분하게 나오자 조 여사의 등줄기에는 원인 모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해일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기 직전
숨막히도록 고요한 바다와 같은 정막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신우이 지혜가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에도 조 여사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서윤을 이간질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죠. 서윤은 주방에서 찻상을 준비하며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은밀하고도 잔인한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혼 서류. 진짜 도장 찍으려고 준비 중이래? 빨리 그 여자 내쫓고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진명이도 엄마 앞으로 확실히 해두고 그 여자 집안 식구들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해. 지혜의 철없는 목소리에 조 여사는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내 아들 앞길 막는 여우 같은 년은 빨리 속가내야지. 내가 어제는 일부러 계단에서 구르는 척까지 했다니까. 서윤은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찻상을 들고 거실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아가씨 오셨어요?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마침 잘 오셨네요. 서윤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작은 녹음기를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조 여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지혜는 이게 뭐야? 너 지금 우리 감시한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가득 조 여사와 지혜의 적나라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거짓말부터 서윤을 도둑으로 몰았던 치밀한 조작,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비하 발언들까지 조 여사의 표독스러운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마침 퇴근해 현관문에 들어서던 진혁은 그 자리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게 정말 엄마 입에서 나온 말 맞아? 진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조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녹음기를 뺏으려 몸을 날렸지만 서윤이 한 발 앞서 남편에게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진혁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잔인한 목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성녀처럼 믿고 존경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아내를 파멸시키기 위해 혀를 놀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아니 우리 서윤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었는데 엄마가 우리 가정을 다 깨부수고 있었던 거잖아. 진혁의 처절한 통곡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조 여사는 끝까지 이건 조작된 거야. 제가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기술 쓴 거야. 라며 핏대를 세우며 발뺌했습니다. 그 모습이 진혁에게는 더 큰 괴물처럼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혁 씨, 당신이 몰랐던 건 어머니의 자식이라.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내 말을 단 한 번도 믿어주지 않고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그 기억은 내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이 됐어? 서윤은 거실 구석에 미리 준비해둔 짐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조 여사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잠시 귀신이 씌었나 보다. 다 우리 집안 잘 되라고, 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거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서윤은 조 여사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제가 지키려던 건 가정이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연극 무대였다는 거려. 이제 그 무대에서 제가 내려갈 차례예요. 당신 아들, 당신이 그렇게 끼고 살고 싶어 하셨으니 평생 데리고 사세요.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절규는 이제 담장 넘어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난생 처음 자유라는 이름의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찾아온 어느 따뜻한 봄날. 도심의 한적한 숲길 옆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서윤은 정성껏 화분에 물을 줍니다. 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 효부라는 숨막히는 압박에서 벗어난 서윤의 얼굴은 몰라보게 환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남편 진혁은 수백 번의 사죄와 눈물의 편지, 그리고 어머니와 완전한 독립을 선언한 끝에 서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기 전에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의 삶을 선택했죠. 두 사람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인생의 규칙을 세웠습니다. 서윤아, 커피 마실래? 진혁의 다정한 부름에 서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명절에는 각자의 부모님께 안부만 전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행복. 이제야 정말 숨이 쉬어져요. 서윤의 나지막한 고백에 진혁은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담장 너머 감춰졌던 진실은 아픈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서윤에게 세상은 더 넓고 찬란한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비로소 남도 사랑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으며 드라마는 막을 내립니다.